오늘은 제가 암을 유발하는 의외의 음식들 자, 먼저 혹시 이 책을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이제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책인데 캠벨 박사에 의해서, 이 교수님에 의해서 중국의 그 차이나 지역을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발견을 한 책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이제 타임즈에까지도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1년 뉴욕 타임즈가 역학 연구의 최고 공헌을 하였던 이렇게 더 차이나 스터디, 중국에 관련된 연구, 그래서 그쪽 조사를 하는데 1983년에 중국 65개의 지역을 이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연구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낸 조사입니다. 6,500명의 식이 생활 습관 그리고 질병의 관련성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네, 6,500명을. 근데 그 결과를 보시면 결국은 육류와 암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항암 치료하면서 고기 먹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그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가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어디가요? 그 지역이 뭐가 높았다고요? 암 사망률이 높게 나왔다. 여기에는 이제 심장 콜레스테롤이나 그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합쳐가지고 암 사망률이 높다. 오늘은 제가 이 암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쪽으로 집중을 할게요. 그러니까 암의 그 사망률,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과 암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뭐를 먹은 사람들이,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이라는 뜻은 얼마큼일까요? 고기를 얼마큼 먹어야 많일까요? 고기를. 저는 계란도 우유도 육류에 포함시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네, 지금은 육식 중에 계란과 고기도 저는 포함시켜놨어요. 계란에 노른자 있죠? 한 개의 노른자만 다 먹어도요, 그것은 담배를 피는 것보다 더 심장에 해롭다라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건강식이라고 알고 왔던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콜레스테롤이면 아이들이 먹었을 때, 암 환자가 먹었을 때 심각한 수준의 콜레스테롤이라고요. 하나의 달걀에도, 한 잔의 우유에도. 그게 정말 우리가 가난할 때 먹고 살 게 없을 그 시절에는 그것이 하나 먹고 두 개 먹어도 유지해 왔는데, 지금 같은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먹는다는 것은요,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네. 여기 보시면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네. 나는 고기를 얼마 안 먹어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고기를 얼마 안 먹는다고 이제 말씀하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1년에 12번이죠. 그건 고기를 많이 섭취하시는 고기를. 근데 우리가 보통 얼마큼 섭취해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까지 섭취하세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거 말고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들어가잖아요. 고기들이 빵에도 들어가죠. 그렇죠? 라면에도 들어가죠. 아니, 고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육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단지 고기만 구워서 안 먹어도, 우리는 고기 안 먹었다고 하지만 고기를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요.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소고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가공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드시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 요즘에는 가공이 꼭 나쁜 것만 가공하진 않으니까, 그죠? 네, 좋은 상품도 압축해서 나오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를테면 고구마를 말려가지고 순수 그대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가공해서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건 가공식품이긴 하지만 변형시킨 어떤 식품이지만 그게 첨가되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런 걸 먹을 때도 항상 뭐를 보시더라고요? 뒤에 식품 유형, 식품에 들어간 성분표를 꼭 보세요. 보시고 돼지고기, 새우 이런 거 들어간 거 있죠. 일체 드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이제 낮을수록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암의 감소인데요. 여기서 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백혈병, 뇌암, 위암, 식도암. 네. 이런 암들이 무엇에 좌우한다고요? 혈중, 우리의 피 속의 콜레스테롤에 뭐 한다?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 속에 이 콜레스테롤의 농도에 따라서 암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집중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내 피 속에 중성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토탈 콜레스테롤이 합쳐서 200 이상, 210, 미국 사람들은 평균 2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가면 없던 암도 생기고 있던 암은 커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몸에 유방암이든 대장암이든 간암이든 이 암세포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냐면요, 콜레스테롤을 아주 좋아하는 식사거리를 먹고 살아가요. 콜레스테롤. 물론 필요하지만 결론은 동물성 식품을 피하고 식물성 식품을 섭취해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차이나 스터디를 통해서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타임지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특별히 이 금세기 역학의 금자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이런 그 평가가 정말 이거는 어떤 이런 피라미드가 있지? 정말 이건 놀라운 발견이고 엄청난 발견.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렇죠. 불과 20년 전에도. 지금은 팽팽합니다. 고기가 나쁘다는 사람들, 고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옛날 어른들은 다 고기가 보약이야. 그래서 몸보신해야 돼. 개소주. 그렇죠. 물론 그게 정말 영양이 딸려 쓰는 개소주도 뭐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었겠죠. 네, 오딱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세기 역학의 금자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캠벨 박사가 이런 표현합니다. 나는 영양학 교수로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말하게 됐다는 것은 마치 내가 이교도가 된 느낌을 갖게 했다.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을 막는 것을 보았다. 단백질, 이건 이제 어디까지 육식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암 발병률과 암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견과류, 콩, 현미 등 식물성 단백질도요, 아보카도, 두리안 이런 것들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적게 섭취하셔야 된다. 단백질은요, 그렇게 많이 섭취해야 할 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대부분 암 환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발암물질 1급이에요. 이 캠벨 교수팀에서 이 필리핀 정부에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 이 지역에 이제 그 간암이 많이 걸리는데 왜 걸리는지를 역학조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국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 캠벨 교수팀이 가서 역시 차이나 그 스터디를 이제 한 바탕으로 필리핀도 이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간암이 왜 많을까? 한국은 위암이 왜 많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간암이 많은 지역, 그 어른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은 이 지역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연구를 하는데 발견을 했어요. 간암이 많은 원인을 발암물질 1급인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간암이 많이 걸렸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아플라톡신은 보통 곰팡이에서 발견되는 독소입니다. 이거를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플라톡신이 많은 땅콩, 피넛버터를 많이 먹은 아이들에게 뭐가 발생했다고요? 암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땅콩도 주의식품입니다. 언제요?
땅콩에 곰팡이가 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콩이나 호두나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면요, 그것은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에요. 큰일 납니다. 버려야 돼요. 검정 곰팡이든 흰 곰팡이든 그거 닦아서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곰팡이 기운은 이 아플라톡신은요,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깝다고 절대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땅콩에 있는 곰팡이균은 무서워하면서 뭐는 많이 먹냐면 된장, 간장, 장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플라톡신이 많은 식품은요, 곰팡이가 난 견과류, 그냥 땅콩은 아니에요. 곰팡이가 난 견과류, 그 다음 된장, 간장. 이 아플라톡신과 단백질을 보면요, 이 캠벨 교수가 필리핀에 가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진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할 때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놓고 이제 그 실험을 합니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 아플라톡신을 사료에 섞여서 먹인 쥐들에게 단백질 섭취를 10% 분기점으로 넘겼을 때 암 발생 수치가 쫙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때 이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아플라톡신과 무엇이 만나면 암이 엄청 빨리 자라는 줄 아세요? 아플라톡신과 무엇이 만나면, 네, 단백질이 만나면, 어떤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이게 만나면요, 암이 엄청 빨리 자란다고요. 그래서 이 쥐에게 사료를 섞여서 아플라톡신을 사료에 섞어서 줬는데 단백질 섭취 10%를 분기점으로 올리니까 암 이 발생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네, 두 번째, 이건 이제 두 그룹 중에 다른 한 그룹의 쥐에게 5%의 단백질을 섭취하게끔 했어요. 5%의 단백질. 5%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는데 다행히 암 발생 현상이 없습니다. 네. 그건 이것은 이제 아플라톡신의 양이 뭐 된장 드셔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동일한 양에 있을 때요. 네, 가장했을 때. 근데 여기에 20%를 늘려주니까 암이 굉장히 많이 자라요. 계속해서. 악이 이렇게 쭉 자랍니다. 그러니까 된장에 고기를 넣어서 먹으면 최악이다. 맨날 쌈장에 찍어 먹죠. 그러니까 암이 많이 걸리는 거라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그 캠벨 교수가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2단시 취급받았다. 네.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20% 섭취한 쥐들이 암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20%까지 쭉 올라갔다가 이거 한번 다시 해보자. 그 똑같은 쥐에게 5%를 내려줬더니 다시 암이 정상으로 됐다가 다시 한번 또 올려줬더니 더 커졌다가 다시 줄였더니 암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연구 데이터는요, 정말 믿을만한 데이터라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육식을 하게 되면 암의 원인이 된다. 육식을 하면서 아플라톡신이 있으면 더 빨리 자란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험상 단백질은요, 우유의 단백질이었어요. 우유의 단백질, 카제인. 우유의 단백질을 먹였을 때. 그런데 좀 신기하게요, 같은 20%인데 콩이나 밀이나 쌀이나 곡식에서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을 때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엄청나게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 아플라톡신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 기준치를 넘어선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된장을 보시면 된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된장이 곰팡이가 쓸어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표현해요? 흰색 곰팡이는 괜찮다. 그렇죠? 네, 이 곰팡이는 해롭지 않다. 우리 한국 사람도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진짜 그 해로운지 아니면 괜찮은지. 그러나 이 흰색 곰팡이가 사실 이 아플라톡신의 정말 발암물질 1급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뉴스에서 뉴스에서 발표한 건데, 제가 그 식품 제조 업체는 삭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발효를 기반으로 한 메주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그냥 뭐 곰팡이 균은 좋은 거야. 그런데 여기 된장으로 담그는 과정에서 제거된다는 제조업체의 말과 달리 아플로톡신은 어떻게 해도 끓여도 제거되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업체 어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아플로톡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밝혔다. 그리고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아플로톡신은 고온 나스파할 때 번식하는 곰팡이 등에 의해 생성된 독소로 자 어디에요? 간 독성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암 걸릴 수 있다고. 간암. 아까 필리핀에 가서 발견했다 그랬죠? 땅콩을 많이 먹었는데 그 땅콩이 어떤 땅콩? 곰팡이 난 땅콩. 그 아플로톡신이나 된장을 만들 때 나오는 아플로톡신이나 똑같다고요. 네, 제가 된장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2단 취급을 받아요. 2단, 사이비 2단 취급 받아요. 뭐 저런 놈이 어디 다 있냐고. 아무도 된장 좋지 않다고, 청국장 나쁘다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쟤는 뭐 어떤 연구 자료도 갖고 오지도 않고 안 좋다고만 한다고. 네, 되게 욕 많이 얻어먹거든요. 우리 한국 전통 음식이고 건강 음식이라 알려져 있고. 근데 저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신념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아플라톡신은 결국은 끓여도 제거되기 어려워 기준치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 걸 드러났다. 이 기준치가 어떤 기준치인 줄 아세요? 그런데요, 그냥 먹었을 때 괜찮은 기준치. 네, 사실은 이 기준치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고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치라고 해도. 자, 왜냐하면 이 기준치로 따지게 되면 그냥 우리가 아이스크림, 초콜릿, 뭐 가공식품들, 가금류, 우리 뭐 가공 육류들 다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치라면은. 근데 왜 그거 안 먹나요? 암이 커질까봐. 그렇죠? 네, 유방암이 커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을 먹거나 가공 음식들을 먹으면 통증이 심해져요. 통증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치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해를 준다는 거예요. 자, 식초. 자, 식초라는 거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 발효된 거예요. 단백질이 발효된 것을 된장이라고 한다면 탄수화물이 발효된 것을 술식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초가 좋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일본에서 일본 분들이 식초를 좋다고 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식초를 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식초가 다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식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식품입니다. 특별히 암에 관여했을 때 정말 먹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요, 일반적 개념은 이렇습니다. 소화의 개념에서 우리가 보통 밥을 먹어요. 곡식이나 빵이나, 그렇죠? 밥을 먹으면 그 밥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냐면 전분 형태로 돼요. 이건 다 아시겠죠? 네, 전분 형태예요. 그럼 그 전분이 또 어떻게 소화될까요? 전분이 포도당이 되겠죠. 그렇죠? 포도당. 그럼 그 포도당은요, 포도당이 또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하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일반적인 소화의 개념이에요. 소화의 개념. 네. 아주 재밌는 현실은 이러한 과정이 마치 식초의 구조와 아주 비슷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 과정과 식초를 먹었을 때 과정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화의 개념에서 이 개념은 세포 안에 일어나는 개념이고요, 식초는 소화관 안에서 일어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문제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위의 상황은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즉 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포 기관은 물질 균형이 있어야 돼요. 물질 균형. 세포가 건강하려면, 여러분이 암에 안 걸리려면, 암에서 나으려면 이 물질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식초는 세포 안의 물질 균형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중단해서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밥을 먹어서 그것이 전분 형태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식초를 먹으면 그 대사 활동이 깨지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는 건강식품이 아니다. 특별히 이 탄수화물이 발효됐을 때 문제는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식초의 문제는 보시면 알코올, 아세트산, 젖산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좋지 않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메탄과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게 그 곡식이 아니면 이제 탄수화물들이 발효되면서 일어나죠. 그 포도가 발효됐을 때는 와인이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덜 상하면 술이고 더 상하면 식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은 것 같죠? 네, 맞아요. 덜 상하면 술이고 더 상하면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초는 소화액과 소화기관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샐러드는 기름과 식초로 조리되는데, 자, 어디에서요? 위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난다. 우리가 좋은 샐러드는 많이 있어요. 밀늘레에 그냥 우리 김 소스 뿌려 먹을 수 있고, 상추에 오늘 그 뭐 소스를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좋은 소스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름도 뭐 좋은 기름은 괜찮지만 특히 식초로 복잡하게 조리되잖아요. 보통 발사믹. 요즘에는 이 샐러드 칠 때 거의 보통 식초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새콤하게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요? 위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난대요. 그럼 병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암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위장 안에서 발효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 그 피가 더러운 나쁜 그 노폐물들이 피를 따라 돌아다니다가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그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암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 네. 그러니까 식초를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것이 위에서 발효되고 다음 단계는 썩는 거예요. 네, 식초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피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며 오히려 불결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간장과 신장에 고장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4, 50년, 150년 이전에 이런 글을 적은 거예요. 이런 글을. 야,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으세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 책을 읽으시면 그 당시에서 미래를 보고 과거를 가지고 경험한 그 내용이 정말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어떻게 이런 그 부분을 이해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이런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결국은 식초는 암과 관련이 있다 없다? 암과 관련이 있다. 굉장히 의외의 음식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식초를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지지만 저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건강을 망치는 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식초를 먹잖아요. 타액에 문제를 주는데 이 타액의 프티알린의 그 작용을 방해도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사실 부담이 돼요. 이런 말 하니까. 왜냐하면 드시고 싶잖아요. 드시고 싶죠? 먹지 말라는 건데 차라리 안 듣고 그냥 먹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이제 듣고는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된장 드시겠어요? 식초 드시겠어요? 못 드실 거라고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선이 암에 좋다는 이야기가 왜 문제인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그 뭐 붉은 고기는 먹지 않더라도 뭐는 먹어라? 생선은 먹어라. 등푸른 생선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선이 암에 좋다는 이유는 영국 의학 잡지에서 발표되었던 연구 결과 3건에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이것이 1985년경에 이 연구 결과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의학 잡지에서 발표됐던 연구 결과 3건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덜란드에서
20년간 남성의 관상 농모에 관한 연구, 1일 30g의 생선 기름을 섭취하면 심장 질환 사망률을 50% 감소한다. 그러니까 암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암에도 좋은 식품이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생선의 지방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세 번째, 백혈구 기능에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야, 생선이 건강식품이야. 그리고 또 생선 기름, 새우 등등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한번 맛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기억은요, 오래 간대요. 네, 돼지고기가 좋다는 기억도 아마 오래 갈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한때는 뭐 중금속을 돼지 기름이 다 빼내준다. 이런 엉터리 이론이라고 할까요? 설령 어느 정도 빼주면 뭐하냐고요. 그것이 우리 몸에 끼친 치명적인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연구의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퍼진 거죠. 맞죠? 그래서 뭐 오메가3도 나오고, 물론 오메가3는 되게 좋은 거예요. 과다하게만 먹으면.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덮어버리는 연구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보면 44,895명의 전문직 남성 연구 대상으로 일주일에 1회 섭취한 사람과 6회 섭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요, 일주일에 6회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심장 질환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요, 영국에서 했던 그 연구 결과를 뒤엎어버린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찾아보니까 답은 간단해요. 고기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생선을 먹자 고기 양은, 육고기 양은 줄고 생선 양이 늘어나니까 피가 좋아진 겁니다. 이해가 좀 가세요? 생선이 좋은 게 아니고 고기를 안 먹어서 좋아진 거래요. 지금 이 연구 결과는 이런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 연구, 야,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아니야. 그래서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과 적게 먹은 사람을 피를, 그 혈압을 재보고 측정을 해보니까, 심장 질환 측정해 보니까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연구 결과였지? 알고 보니까 고기를 안 먹은 거였어요.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생선 먹고 좋아지는 사람들이 고기를 끊었을 때 좋아지거나 고기를 덜 먹었을 때 좋아지는 거지, 똑같은 양을 계속 먹고 이걸 추가로 먹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고기는 내가 먹던 대로 그대로 먹으면서 생선 양을 늘려보세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다 믿지는 마세요. 연구 결과를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 커피도 좋다, 건강에. 미국엔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무조건 다 믿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연구 결과들은 그 연구 결과가 시간이 지났을 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소금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 메리 박사에 의해서 발표된 연구 결과는 소금 섭취를 시켰던 쥐가 혈압이 올랐다.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0배 이상 시켰대요. 10배 이상. 엄청난 양을. 그 정도면 사람이 먹을 때 막 이만큼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다 걸린 게 아니고 안 걸린 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괜찮다고 한 결과를 오히려 나중에 역학조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연구 결과를 하면 저는 항상 제 쪽으로 말하겠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말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생선의 문제는요, 혈소판에 기능에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소판은 혈액이 지혈이 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잘 안 나요. 생선을 많이 먹거나 생선 기름을 계속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마시면 돼요. 네. 생선 기름 많이 마시게 되면 상처가 잘 안 나요. 지방과 열량이 높아서 체중이 계속 비대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감염성 질환과 중금속의 저장고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은, 중금속들, 바이러스, 가듐, 뭐 비소, 막 이런 수많은 그 중금속들과 또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여기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선의 피하 조직들에서
피부 살 조직들에서 얘네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일까? 결국은 청소하는 애들이라고요. 바다의 청소부들. 뭐 가재라든지 새우라든지 여러분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겉으로 볼 때 깨끗해 보이지만 걔네는 정말 더러운 것들을 얘들이 먹어서 소화시키는 애들이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농약과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하시려면요,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생선과 건강에 대해서 보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